안녕하세요. 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별 계획표 만들기의 발표를 맡게 된 13학번 간호학과 이정현입니다. 먼저 발표 순서는 우리 생활에서 계획이 언제 쓰이는지랑 그리고 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간별 계획표가 가장 빛나는 때 이거는 거기 챕터 넘어가서 설명드릴 거고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보통 우리는 언제 계획을 세울까요? 간단하게 MT 가실 때 또 장 보잖아요. 그럼 장 볼 때 무엇을 살지 그런 거 목록 정하는 것도 일종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시험이나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대학생이니까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. 그래서 여행 가는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생활의 계획이 있고, 그 다음에 난 먼 미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가정을 이루셔서 또 가족 계획이라는 거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소위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시잖아요. 그 인생 계획을 세울 때까지 이렇게 저희 생활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만약에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충동 구매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가족 계획 그림인데 덮어놓고 나타보면 이렇게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. 거짓골을 못 면한다.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, 한마디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즉 바다 위에서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랑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, 보통 우리가 인생 계획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월간, 주간, 일간 계획표를 많이 세우게 돼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세 개가 각각의 것으로 보면서 다 따로따로 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이 세 개의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. 그냥 조금 더 날짜가 길어지면 주간, 조금 더 길어지면 월간. 그래서 저는 이 세 계획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. 별개의 것이 아니라. 근데 그래서 여기 제가 제목을 붙였을 때 언제 가장 빛날까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언제 가장 빛날까라는 것은 이 세 계획이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언제 가장 중심적으로 쓰이는지가 조금씩 달라요. 먼저 월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월간이 많이 쓰이고요.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실천하게 되면 그 계획을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할 때 주간 계획 단위로 많이들 하시고, 그다음에 일간 계획은 결국은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. 그래서 계획을 실천할 때는 일간 계획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계획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고, 하지만 또 여기서 언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지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텐데, 제가 열심히 비유를 생각해 왔거든요. 먼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땅에 식물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그림을 보시면 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적절한 넓이의 땅에 적절한 간격으로 식물을 심는 게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거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하시고 제가 앞으로 3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두 사진은 제가 직접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세웠던 계획표인데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라 되게 부끄러워요.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계획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얼핏 보면 월간 계획표 같지만 이게 주간 계획표가 되기도 하고, 결국은 내가 하루에 뭘 할지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월간이자 주간이자 일간 계획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림에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그 3가지 포인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시면, 첫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의 총량을 파악하는 거예요. 이게 시험이나 뭐 여행이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라면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. 그래서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
먼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라고 많이 여쭤보세요. 그런 것처럼 먼저 시험 범위를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항공권을 끊는다던가 환전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해야 할 일의 양이 많아요. 그렇게 되면 저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결국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을 짧은 기간 안에 다 해버리게 되면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이 길어야 돼요. 해야 할 일이 많다면. 이거 되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거를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한 번씩은 해보셨던 그 벼락치기라는 상황이 오게 돼요. 그렇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결과 얻기도 어렵고 하니까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준비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한 번에 실천할 분량을 결정하는 건데요. 이 과정은 두 번째 과정이지만 계획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사진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한 번 실천할 분량을 결정해 놓아야지 나중에 내가 이날은 무엇을 하고 이날은 무엇을 하고 하는 계획을 분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또 편리하게 잘 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일의 실천 분량을 결정해 놓는 것이 계획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슬롯이나 번호를 매겨서 한 번에 할 분량을 다 나눠 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 일의 실천 분량 결정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나 그리고 해야 할 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짜기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나의 특성과 그리고 해야 할 일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는 건데요. 만약에 본인의 타입이 한 과목을 계속 하는 게 좀 지겹고 효율이 잘 안 오르는 타입이라고 하면은 3일에 걸쳐서 국영수를 공부해야 할 때 하루는 국어만 다 하고 하루는 영어만 다 하고 하루는 수학만 다 하는 것보다는 3분의 1씩 나눠서 하루에 3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공부량도 똑같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본인의 성향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하고 사실 이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. 저는 하루에 한 과목만 계속 공부를 하려면 한 2~3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서 이렇게 금방금방 과목을 바꿔서 공부를 하거든요. 이런 거 본인의 성향 잘 고려하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스마일을 2개나 넣었는데 우선순위예요.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게 가장 시험 계획을 세우는데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넣으면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되시거든요. 그래서 이건 제 실제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어요. 이탈리아랑 스위스를 가는데 그러면 항공권을 제일 먼저 끊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항공권을 봐두고 그 즉시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음날 끊는다고 해놓고 이탈리아 기차표 먼저 끄는 거예요. 근데 그리고 나서 항공권을 다시 보니까 항공권이 매진이 돼서 기차는 다 가 있고 저는 비행기는 타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결국은 잘 해결은 됐지만 이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의 경우에도 전공인지 교양인지 아니면 몇 학점짜리 강의인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다 볼 수 없다. 그럼 이런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셔야겠죠. 이제 다 3가지 포인트는 다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 세우기 팁이에요.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팁이니까 듣고 본인한테 적용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계획표를 작성할 때 가급적 연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도 많이 변동이 있고 또 계획을 다 세워서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필을 사용해서 수정하시는 게 계획표도 깔끔하고 수정하기도 편하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 연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계획표 당일 날짜, 오늘 날짜 있잖아요. 오늘 날짜에 조그만한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식을 붙여놓게 되면 전체 계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종이 계획표를 세울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. 그다음에 계획을 실천하셨잖아요. 그러면 과감하게 완료 표시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쭉 꾸으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또 이게 은근
긋고 싶어서 완료 표시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과감하게 완료 표시하는 게 좋으신 것 같고, 그다음에 결국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했지만 계획은 결국 계획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계획은 항상 메울 수 있는 시간을 꼭 분배를 해두셔야 나중에 전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차질이 없게 돼요. 이렇게 말한 거를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맨 처음 사진에 이렇게 쭉 그어져 있잖아요. 여기 보면은 저녁 왕십리국자 이거 말고 여기 밑에 레포트를 쓰는 게 있었거든요. 그 레포트를 다 썼으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가 쭉 그었어요. 이렇게 완료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좀 좋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그 오늘 날짜 표식 붙이기인데 이렇게 이날이 아마 5월 8일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오늘 날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고, 밑에 네모, 빨간 네모 4개는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이게 내일 인간발달이라는 시험이 있으면 인간발달 총정리라고 해놔요. 하지만 이건 총정리라고 쓰고 이제 못한 걸 다 메꾸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이날 시험 전날까지도 뭔가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진 않고 이렇게 좀 총정리라고 써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분배하는 거였고요. 그래서 이제 제 계획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3줄 요약을 준비해 봤어요.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의 다 총량을 파악한 다음에 한 번에 실천할 분량을 나눈 다음에 이제 나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 효과적으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